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보이스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짐 로저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내가 짐 로저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 2017년 당시에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명견말리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비전을 많이 제시하고 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좀 많이 그때는 많이 그런 게 이제 나왔었고, 저도 제 귀에도 TV를 평소 잘 보지 않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좀 들려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짐 로저스가 와서 출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제가 기존에 알던 그런 어떤 세계적인 투자가들, 뭐 이런 어떤 거장? 이런 사람들과는 약간의 많이 좀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인상부터가 굉장히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통은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거장들처럼 뭐 굉장히 어떤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뭐 어떤 기업의 미래를 이제 예측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움직이고 어떤 되게 신중한 결단과 신중하면서 절묘한 타이밍 막 이런 거에 이제 되게 어떤 무거운 이미지? 무거운 어떤 큰 덩어리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람,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그 사람이 노량진에 가는 거예요. 노량진에. 노량진에 또 그것도 노량진 고시원 막 이렇게 가는,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열풍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젊은이들 위주로 공무원 열풍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언제 잘릴지 모르고 고용이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차라리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때 되게 막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거 굉장히 실수령이 많다. 의외로 당장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적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퇴직하고 받는 그런 금액 따져보면은 훨씬 더 꿀이다, 엄청 좋은 대우다, 웬만한 대기업보다 나중에 연금 계산해보면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편하게 눈치 안 보고 근무할 수 있고 철밥통이다, 이런 어떤 공무원의 장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몰렸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당시 정권이 공무원 열풍이 이제 점점점 갈수록 높아지는데, 공무원을 좀 많이 더 뽑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무원 이제 증원 계획 같은 거를 내놓고, 이제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더욱더 몰리는 거죠. 이번에 공무원 더 많이 뽑는데 공무원 다 하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많이 몰리고, 젊은 층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진짜 뭐 대학을 졸업해도,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징조는 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의 변별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대학을 나오더라도 좋은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기업들이 대학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해외파나 뭐 어학 능력에서 이제 능력 위주의 어떤 다양한 그런 능력과 그 외에 어떤 이 학업 외적인 어떤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걸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니까 대학을 좋은데 나왔더라도 좋은데 취직하기가 어렵고, 또 대학을 좋은데 가지도 않은 본인이 대학 좋은데 나와서 가는 사람들도 보니까 좋은 데를 가지 못하는 거, 좋은 데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대학에 다니던 애들도 그렇게 곁에서 보고 있는 같은 대학생이 그러고 있는 것도 보면서 또 이제 공무원에 뛰어들고, 또 심지어는 고등학생, 이제 곧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도 좋은 대학 나와도 별 볼 일 없네, 차라리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공무원 공부만 혹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공무원 공부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바로 공무원 시험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 공무원 생활 하면은 뭐 대학 생활 4년이나 뭐 이런 거 충분히 나중에 보상 받고도 남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엄청난 공무원 열풍이 너나 할 거 없이 많이 불었다고요. 고등학생, 뭐 대학생 할 거 없이, 그리고 심지어 뭐 직장 생활 뭐 10년 차 된 사람들도, 그리고 10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열풍을 정말 이제 되게 신기하게 본 거예요, 짐 로저스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공무원은 사실 말 그대로 정말 비생산적인 부류잖아요. 그게 뭔가를 생산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란 직업 자체가요. 공무원이란 직업은 그냥 관리예요. 그냥 유지 관리.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플러스적인 발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 한국이라는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명견말리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자기는 너무 놀랐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를 자기는 돌아다녔어도 이렇게 공무원에 열광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무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공무원에 쏟아붓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는 미래가 없고, 그리고 청년은 보다 자기가 더 많은 생산적인 일에 본인의 열정을 쏟아붓고 또 거기서 좌절도 맛보고, 예? 그 좌절도 맛보면서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런 투혼, 열정, 이런 시절, 그런 딱 좋은 젊은 시절, 한창 불태워야 할 그 시절에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위해 가장 찬란하게 불태워야 할 그 시간에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본인의 열정을 통해서 개개인별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열정을, 꿈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안 하고 있고 오로지 공무원 그런 공부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 저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아니 왜 젊은이들이 노량진에 있는 거를 보고 왜 그렇게 딱 한 번에 저런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의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정말 맞고, 역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그 수많은 발전산들을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진로스가 한 30-40년 동안 아마 그랬을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미 월가에서 그 사람은 월가에서 성공을 했었던 아주 유망한 투자자였어요. 젊은 투자자. 그러면서 본인이 월가에서 일정 성적과 일정 성과, 본인의 어떤 업적을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여행한 투자처나 여러 가지를 봤겠죠. 본인의 어떤 갖고 있는 그 투자자, 유명한 투자자로서, 월가에서의 잘 나가는 그 저명한 투자자로서 그 식견을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걸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투자와, 그리고 투자 실패와 성공을 또 맛봤겠죠. 그러면서 실패와 성공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그런 경험치로 축적이 되었겠죠, 그분이.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보고 딱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딱 이렇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였냐? 젊은 세대, 인적 자원, 그 젊은이들의 열정, 어디에 이 사람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미래 가치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냥 젊은 세대의 어떤 생각, 젊은 세대의 열정, 사고, 그리고 헝그리 정신과 투혼,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매진을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의 많은 인구가 그런 많은 젊은이층이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량진에서 세상에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와서 컵에다가 밥 말아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그 사람은 그런 거 보고 그냥 옆에 스쳐가면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컵밥까지 가서 주문해서 컵밥을 먹으면서 젊은이들이랑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사고를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거를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필사적으로,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 그리고 시간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짧은 시간에 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 어떤 보물이나 이런 거를, 그 숨겨진 보물, 바위 밑에 들춰진 그 숨겨진 보물 같은 걸 찾을 때 잘 쓰는 방법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때. 역시. 그러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명견만리에서 내가 갔다 오니까 노량진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걸 보고 너무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보다 좀 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되게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여줬던 나라가 베트남이었어요, 여러분. 베트남.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와 엄청난 그런 위기, 그리고 그런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견했었던 그 당시에 201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어떤 암울한 미래, 자신의 어떤 투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때 예견을 했어요. 그때 예견을 하면서 유망한 나라, 그리고 돈이 몰릴 나라,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고 발전할 나라를 꼽아서 베트남을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영상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떤 점이 한국과 틀린지를 보여줬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당시에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 잘 몰랐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베트남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네? 그러면서 그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영상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진 로저스가 그때 와서 얘기했던 게 괜히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투자의 성공과 실패도 맛보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성공을 했겠지만요. 물론 사람인 이상 실패도 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를 중점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걸 볼 때 뭘 중점으로 보고 뭐는 보지 말아야 될까라는 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젊은이들이 한창 모이고 젊은이들이 매진하고 있는 성공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있고 무엇을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곧 미래 세대에 연결되고 그 나라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진 로저스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이 뭐랄까요, 많이 와닿았어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사물의 본질을 굉장히 잘 꿰뚫어 보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여러분들 꼭 보세요. 명견말리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정말로 꼭 명견말리를 꼭 보십시오. 명견말리 짐 로저스 편을 꼭 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에, 그리고 투자에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꼭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도 정말 그 정도의 그런 어떤 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고 또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볼 때,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를 볼 때 그 세대,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에 매진하고 무엇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떠한 열망, 어느 정도의 열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투원, 헝그리 정신,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과정이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에 걸맞는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자기 투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 거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그 사람이 추천을 하고 베트남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부차적인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베트남에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어떤 나라보다도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극명하게 비교되기 때문에, 한국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손꼽아서 영상을 보여주고 그 나라와 비교를 했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짐 로저스는 아시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시아로 투자의 중심이 미국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이, 짐 로저스가 중국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중국이 굉장히 좋아하고 중국에 물론 이제 본인이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잠재력과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에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중국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어떤 국제 외교적인 어떤 글로벌적인 세계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미국의 패권 국가에 의해서 패권국에 도전하는 나라로서 중국은 어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기존에 생각했던 진 로저스가 일단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잠시 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든 것을 다 예측을 한다면은 예언가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거장들, 그런 어떤 투자에 관련된 저명한 인사들의 얘기는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은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에 맞는 투자자를 선정해서 그 투자자를 여러분들의 멘토로서 삼기를 전 추천드려요. 굳이 짐 로저스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식견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맞는 그런 저명한 투자자라면은 여러분도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 사람을 롤 모델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저의 사례를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까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짐 로저스가 제 멘토예요.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람의 많은 철학과,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덜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중국의 어떤 커다란 영향력과 그리고 중국의 발전상에는 저도 이견은 없어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짐 로저스가 저 따위 일개 짤이 유튜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 짐 로저스가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그런 걸 갖고 있겠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어떤
국내 어떤 그런 투자자들 뭐 차트 연구하고 막 이런 어디에서 사야 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국내 어떤 이슈 쫓아가기의 투자자들은 배제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들, 그런 거장들의 뭐 뭘 사고 팔고 이런 것보다는요, 그 사람의 투자를 접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철학을 배우세요.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해요. 그런 사람의 철학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검토하다 보면, 왜냐면 그 사람도 그런 시절이 없었겠어요. 다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투자 철학에 비추어서 사고를 그때그때 사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의 국제 정세와 경제 정세, 국제 글로벌 정세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현상과 그런 어떤 사회 통념, 경제 통념,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지금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접하는 어떤 미국이나 어떤 굉장히 어떤 글로벌 패권국조차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뭐 선의 피해자나 뭐 다른 나라들 전혀 상관없는, 패권과 전혀 상관없는 제3국가가 피해를 보는, 그리고 좀 약간 고통의 시간을 갖더라도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철학을 반드시 멘토를 만들어 두시고 그 철학을 배우시되 그 철학을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개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관과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고 매사에 임하시라. 매사 투자에 임하시고, 혹은 또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는 학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학문이었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게요. 여러분도 잘 몰랐죠.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전혀 상관없거든요. 철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했고,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고의 힘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들 매사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게. 그만큼 고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뇌하고 생각하고 겹겹이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되게 많이 고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보면은 대학 다니실 때 왜 그런 막 풍자를 많이 했잖아요. 막 철학과 애들 막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개태 뭐 이런 거 이러면 하면서 되게 막 골치 아프고 되게 고리타분하고 그런 학과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고, 되게 많이 배워뒀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한편으로는 내가 그거를 좀, 철학을 좀 대학 다닐 때 많이 배워두거나 혹은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예요. 무조건 정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요, 철학을 한번 공부해보세요. 저는 정말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학문 같아요. 저 되게 놀랐어요. 예,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멘토를 삼으셔라. 멘토를 삼으시고, 그 멘토, 그 세계적인 거장이라는 멘토를 여러분들 가치관에 맞게 삼으시고, 그런 만들어진 그런 그 멘토의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 철학으로 갖고 계시되,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지는 말라. 대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예.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학문을 한번 다시 배워봐라. 철학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학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